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은행 ATM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급하게 저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남자는 제 손을 꽉 잡고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은행 앞에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땀이 그의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도대체 뭐가?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5이에요. 서울 강북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준호는 43이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40이에요. 저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김밥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가게를 정리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가게를 팔고 남편이 남긴 재산까지 합치니 8억 정도 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조그만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낯선 남자는 왜 저를 은행에서 끌고 나온 걸까요? 제가 28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저는 명동에 있는 양장점에서 일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영자야, 오늘 소개팅 어때? 같은 양장점에서 일하던 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저 바빠요. 소개팅은 나중에. 뭐가 그렇게 바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만나봐야지. 그렇게 떠밀려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김철수를 만났어요. 32이었던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영자예요.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정직해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하는 말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중학교만 나왔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사는 열심히 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님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풍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제 가게 하나 갖고 싶어요. 작아도 좋으니까 제 이름 걸고 장사하는 거요. 좋은 꿈이네요. 저도 돕고 싶어요. 까치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청혼했어요. 영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평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동네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 70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저는 양장점에서 배운 솜씨로 직접 웨딩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밤새워 바느질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예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였어요. 작고 좁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갔어요. 저는 집에서 옷수선 부업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손님이 좀 많았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밤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1년 차, 저희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영자야, 드디어 우리 가게가 생겼어.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응, 정말 기쁘다. 가게는 5평짜리 작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았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해요. 김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어요. 우와, 맛있다. 여기 김밥 진짜 푸짐하네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온종일 피곤이 싹 가셨어요. 결혼 2년 차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아들이야. 우리 아들.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응, 건강한 아들이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잘 키울게.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해줄게. 그날부터 저희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을 업고 가게 일을 했어요. 새벽에 우유를 먹이고, 낮에는 손님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애 업고 일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에요. 귀여우죠? 정말 귀엽네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학원? 무슨 학원? 태권도 학원. 친구들이 다 다녀.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학원 다니고 싶대. 학원비가 얼마야? 한 달에 5만 원이래. 알았어. 보내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5만 원은 저희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어요. 준호야, 학원 보낼게.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응, 고마워, 엄마. 아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람찼어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 나 수학학원 다녀야 해. 안 다니면 뒤처져. 수학학원? 응. 한 달에 15만 원인데. 15만 원. 당시 저희 가게 한 달 순수익이
80만 원 정도였어요. 알았어. 다녀라. 저는 새벽 일을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남편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로 더 바빴어요. 엄마, 나 종로학원 다녀야 해. 거기 다녀야 대학 갈 수 있어. 얼마야? 한 달에 40만 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40만 원이라니. 하지만 아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다녀라. 저는 가게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밤 11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하세요? 손님이 계시니까요. 실은 학원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주말에 일용직을 했어요. 여보, 몸 상하겠어. 괜찮아.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지.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준호가 책상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울어? 엄마, 나 성적이 안 올라. 모의고사 망쳤어.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돼.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고마워.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정말? 응.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준호는 결국 지방국립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서울대학 못 갔어. 무슨 소리야? 국립대면 충분해. 남편이 준호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대학 4년 동안 저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새벽 배달 일 하나 더 할게. 안 돼. 당신 허리 안 좋잖아. 괜찮아. 준호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돼.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있었지만 참고 일했어요. 저도 저녁에는 옆집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이 나이에.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도 빨리 됐어요. 대기업 생산관리팀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취업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남편이 준호를 껴안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준호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우리 아들이 어엿한 직장인이 됐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준호가 35이 되던 해였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말? 누구랑? 회사 후배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래, 언제 데려와? 이번 주말에 같이 올게. 일주일 후, 준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서연. 당시 32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도 화려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첫인상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세련됐거든요. 저희 같은 서민 집안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야 했어요.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서연이 백화점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고급 한우 세트예요.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해요. 준호 오빠랑 같은 회사예요. 그래요? 우리 준호가 회사에서 어때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서연이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서연이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 어머님, 이 아파트 몇 평이에요? 23평이에요. 아, 그렇구나. 서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좀 크네요? 응,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아. 힘드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준호와 서연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 자산이 얼마나 돼?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랑 예금 좀 있을 거야. 아파트 시세가 얼마래? 한 5억 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 저는 손이 멈췄어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싶어 넘어갔어요. 결혼은 6개월 후에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서연의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어머님, 예단은 1,000만 원 정도 해주세요. 1,000만 원? 네. 요즘 기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제 친구들은 다 2천만 원씩 받았어요. 저는 1,000만 원만 해도 적은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에서 돈을 내야 했어요. 어머님, 신혼집은 강남으로 해주세요. 강남? 네. 준호 오빠가 강남에서 출퇴근하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강남은 집값이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제 예금에서 2억을 보탰습니다. 준호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요. 엄마 미안해.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결혼식 날 서연은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명절 때였습니다. 준호 부부가 저를 방문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같이 살자고? 저는 놀랐습니다.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넓어요. 방도 3개고요. 같이 사시면 편하세요. 그래도 너희 신혼인데. 괜찮아요.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서연이 방을 보여줬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하나뿐이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여기 창고 아니었어? 네. 원래 창고였는데 치웠어요. 어머님, 큰 방은 저희가 써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서연이 저녁을 차려줬고 셋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다행이네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방 청소는 매일 하셔야 해요. 먼지 나면 제가 알레르기 있어서요. 알겠어.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왜? 제가 친구들 오는데 불편해요. 내가 방에만 있으라고? 네. 친구들 갈 때까지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거실에 계세요? TV 좀 보려고. 방에서 보세요. 거실은 제가 써야 해요. 하지만, 어머님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TV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2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엄마, 일주일 정도 중국 출장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떠나자 서연의 태도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식사는 주방에서만 하세요. 왜? 거실에서 드시면 음식 냄새 나요. 저 냄새 못 참아요. 그리고 샤워는 밤 10시 이후에 하세요. 제가 먼저 써야 하니까요. 저는 주방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서서 먹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인가, 남의 집인가.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말하려 했어요. 준호야, 나. 엄마, 출장 다녀왔어요. 피곤해서 좀 쉴게요. 응.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 예금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내 통장이 어디 갔지? 방을 뒤졌지만 없었어요. 서연아, 혹시 내 통장 봤니? 통장이요? 못 봤는데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어제도 같은 이야기 2번 하셨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깜빡하는 걸까? 일주일 후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드려요. 네, 고객님. 직원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제 예금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출금된 거예요? 2달 전에 출금하셨네요. 제가요? 저 출금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서명을 보니 제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고객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내 통장에서 돈 빠진 거 아니?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2억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어머님,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내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중에 갚을게요. 언제? 나중에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추석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차례상 준비 도와주세요. 그래, 뭘 하면 될까? 과일 좀 깎아주세요. 저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네 쪽으로 나눴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요즘은 과일을 통째로 올려요. 깎으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는 깎아서 올렸는데. 예전이 언제예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서. 에휴, 이제 어떡해요. 다시 사와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살게. 됐어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례를 지낼 때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준호와 서연 둘이서만 절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가족도 아닌가. 명절 오후 서연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 집 진짜 넓다. 그치? 강남이야.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친구가 물었나 봐요. 아, 방에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저녁 무렵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컵들.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남의 집 청소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명절이었는데 괜찮으셨어요? 응. 서연이가 잘해줬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셔야 해요. 은행? 네.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통장 정리? 어머님 명의로 된 거 있잖아요. 정리해야 해요. 저는 불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여기 서류 좀 보세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재산을 제가 관리해 드린다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 깜빡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연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뭐예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남자는 제 손을 잡고 은행 밖으로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택시는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야기하죠. 남자가 2층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응.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강민호? 네. 43살이고요.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저는 그를 자세히 봤어요. 낯익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2년 전 겨울이었어요. 새벽에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겨울 새벽 5시쯤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 삼아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쓰레기통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중년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살아야 해요. 할머니, 그때 그분이 저예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구해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를 구해준 분을 찾고 싶었어요. 1년 넘게 찾아다녔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은행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앞 벤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며느리분과 들어가시는 걸 봤죠. 응. 그런데 며느리분이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 네. 그 내용을 들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통장 위임장 받으면 끝이야. 시어머니 치매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 성공했어. 약 효과가 좋네. 뭐라고? 제 손에서 컵이 떨렸습니다. 약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노인네가 뭘 알겠어. 조금만 참으면 8억 다 우리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급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서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한테 약 같은 거 받아 드신 적 있으세요? 약? 그때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부터 서연이 건강식품을 줬어요. 어머님, 이거 기억력에 좋다고 해요. 매일 드세요. 고마워. 저는 매일 아침 그 캡슐을 먹었습니다. 있어. 건강식품이라고. 할머니, 그게 진짜 건강식품일까요? 민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할머니, 저 아는 형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도움 청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줘. 민호는 형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형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30분 후 한 남자가 카페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경찰서 이철수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민호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 간 것, 서연의 변한 태도,
사라진 예금 2억. 며느리분이 건강식품을 줬다고요? 네. 3개월 전부터요. 그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어요. 가져올 수 있으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있을 텐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나 오늘 병원 가야 해서 잠깐 집에 들를게. 네. 무슨 병원이에요? 검진 받으려고.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놀랄까봐. 알겠어요, 엄마. 오후 2시 서연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철수 형사가 함께 왔어요. 할머니, 그 건강식품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저는 건강식품통을 꺼냈습니다. 철수 형사가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볼게요. 정말 이상한 게 들어있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우리는 서연이가 오기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3일 후 철수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 건강식품에 불법 약물이 들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깜빡한 게, 네, 약물 때문입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에. 할머니, 며느리분을 조사해 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일단 며느리분이 빚이 많습니다. 빚? 네. 도박 빚이 3억 원이에요. 도박? 네. 불법 도박장을 2년 동안 다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뭐라고요? 준호 씨 대학 동창인 최성우라는 사람이에요. 철수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와 어떤 남자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일주일 전입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어요. 준호는 모르겠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철수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성우야,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 재산 정리하면 우리 거야. 얼마나 남았어? 이번 주 안에 위임장 받을 거야. 그럼 8억 다 우리 거지. 그 다음은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낼 거야. 치매 환자라고 하면 돼. 준호는? 걔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일만 하느라 바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철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요? 네. 사기, 약물 투여, 노인학대 등으로요. 하지만 준호 씨도 피해자예요.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날 철수 형사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씨,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님 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준호가 카페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왜 여기? 준호야, 앉아라. 철수 형사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불법 약물이 든 건강식품, 서연의 도박빚, 불륜 사진들, 녹음 파일.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준호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준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가 이런 짓을. 준호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너도 당한 거야.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고소하시겠어요? 철수 형사가 물었어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당장요. 그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피해자 김영자, 피해자 박준호, 피고소인 서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철수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혐의는 사기, 불법 약물 투여, 노인학대, 횡령. 이틀 안에 체포영장이 나올 겁니다. 이틀 후 서연이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서연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성우도 함께 체포됐어요. 공모죄로 같이 입건됩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서연, 최성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불법 약물이 든 건강식품, 녹음 파일, 불륜 사진, 도박장 출입 기록. 피고인 서연은 2년 동안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불법 약물을 먹여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8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그랬어요. 도박 빚 3억을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연 사기, 불법 약물 투여, 노인학대,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성우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안 돼요. 6년이라니.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절대 용서 안 해.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너도 피해자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법정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재판 잘 끝났어요? 응, 6년 받았어. 다행이네요. 우리 셋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자. 준호가 메뉴판을 펼쳤어요. 엄마, 뭐 드실래요? 나는 된장찌개. 저도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았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엄마 아파트 근처로 이사할게요. 자주 뵈러 갈게요. 고마워, 준호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 네. 이제 평화롭게 사실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다시 가게를 열고 싶어. 준호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 아직 건강해. 하지만, 준호야, 엄마는 장사가 좋아.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단 말이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그렇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테리어 같은 거요. 고마워, 민호야. 석 달 후, 저는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위치는 동네 시장 입구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간판 어때요? 준호가 간판을 가리켰어요. 영자 할머니 김밥. 좋다. 딱 좋아. 민호가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테이블 배치 이렇게 했어요. 완벽해. 가게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6개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오픈이죠? 응. 떨리네. 잘 될 거예요. 엄마 김밥은 최고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75의 나이에 새 출발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가게로 갔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시금치, 당근, 단무지, 햄. 역시 이게 익숙해. 아침 7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여기요. 와, 진짜 푸짐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맛있다. 여기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손님이 10명 넘게 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치?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더라. 당연하죠. 엄마 김밥은 전설이에요. 민호도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홍보 좀 해드릴게요. 홍보? 네. SNS에 올릴게요. 그게 뭔데?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 그럼 부탁해. 일주일 후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민호가 SNS에 올린 사진이 인기를 끌었어요. 75 할머니의 정성, 김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가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응원합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김밥 3개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김밥을 말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한 달 후 어느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민호와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무슨 일 하니? 저요? 지금은 일용직이요. 일용직? 네.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일해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요. 가족은? 없어요. 없다니?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랑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 네.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빚이 2억이 생겼어요. 아내는 저랑 이혼하고 아들 데리고 갔어요. 언제 일인데? 3년 전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쓰러진 거구나. 네. 술 마시고 길에서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할래? 네. 너 요리할 줄 알지? 네. 식당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해. 월급 줄게. 할머니,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 감당이 안 돼. 도와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뭘, 우리 서로 돕는 거지. 다음 날부터 민호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떡볶이 국물 끓여봐. 네. 민호의 솜씨가 좋았습니다. 우와, 맛있다. 너 요리 재능 있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메뉴 좀 더 늘릴까? 좋아요. 우리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튀김, 우동.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김밥도 최고예요.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석 달 후, 준호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엄마, 이혼 판결 났어요. 그래. 이제 홀가분하겠다. 네. 그런데 엄마. 왜?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요. 뭐? 왜? 준호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엄마, 저 평생 회사 다니면서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이게 제 삶인가 싶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저도 장사해보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장사? 네. 엄마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장사가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치킨집이요. 제가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웃었어요. 좋아. 해봐. 엄마,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준호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창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자리 알아봤어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에요. 가까워서 좋네. 네. 자주 뵈러 올 수 있어요. 석 달 후, 준호의 치킨집이 오픈했습니다. 준호네 치킨. 엄마 오픈했어요. 축하해, 준호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꼭 성공해라. 네, 엄마. 준호의 치킨집도 잘 됐어요. 맛이 좋았고 서비스도 친절했습니다. 사장님, 치킨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매일 환한 얼굴로 일했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다행이다, 준호야. 1년이 흘렀습니다. 제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김밥집이 됐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할머니 김밥 먹으면 힘이 나요. 하, 그래. 고마워요. 민호도 많이 변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빚 다 갚았어요. 정말? 네. 가게에서 번 돈으로요. 잘했어, 민호야.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가게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강민호 씨 계신가요? 민호? 민호야. 민호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네. 여자를 보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제 전 부인이에요. 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지훈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지훈이? 우리 아들. 7살 됐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오빠 아빠잖아.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 내일 지훈이 만나요. 잘 됐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다음 날 민호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빠, 지훈아. 민호가 아들을 안았어요. 얼마 후 민호와 수지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7이 됐어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됐고 민호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치킨집을 성공시켰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쉬고 있는데 준호가 왔어요. 엄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여자친구예요. 젊은 여자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라고 해요. 어서 와요. 은지는 조용하고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시다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은지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한다.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야지. 석 달 후 준호와 은지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런 말하지 마. 너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네 가족도 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호야. 민호의 아들 지훈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김밥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와, 우리는 다 같이 제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자, 다들 먹어요. 준호 부부, 민호네 가족, 철수 형사까지. 작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재산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배신당했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응,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엄마.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작은 가게에서 김밥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 더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정성껏 한 줄 한 줄. 이것이 제 일상이고 제 행복입니다. 5년 후, 저는 여든이 됐어요. 가게는 민호에게 물려줬습니다. 할머니, 가게 잘 지킬게요. 고맙다, 민호야. 준호는 치킨집을 3개까지 늘렸어요.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서예요.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저는 이제 가끔 가게에 놀러 가요. 손님들은 여전히 저를 반겨줍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구경 왔지. 할머니 김밥 먹고 싶어요. 하하, 민호가 더 잘 만들어.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해요.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은행 ATM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제 손을 잡았던 그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민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구해줬어요. 제가 2년 전 구해준 그 사람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합니다. 아들도 행복하고 저도 건강해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봐요. 고마워요. 제 인생,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와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